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트럼프 정부가 오래된 원전의 수명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폐쇄되었거나 아니면 이 폐쇄 위기에 있는 이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원전의 발전량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SMR 상업화를 위한 이 연구개발 투자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규제 간소화와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국의 이 원자력 기술의 어떤 주도권 강화와 그리고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수출국은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뿐이라고 하는군요. 어찌 보면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원전 협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그리고 한국, 프랑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업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원자력 수출 시장은 이제 미국, 프랑스,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서방 진영이 이제 접근 가능한 국가는 이제 이 세 나라로 국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랍에 있는 바라카 원전과 체코 수주 등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출 역량을 입증하면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반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정치적이나 이제 보안적인 이슈로 서방권에 대한 수출에 대한 제약이 커서 한국에 대한 이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0기에 대한 수출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와 함께 이제 원전 수요도 이제 확대되는 만큼 한국의 이제 수출 확대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 우방국 중심으로 이제 원전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 원전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 원전이 가지는 강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가성비입니다. 이 한국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한 편인데, 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적인 건설 노하우 덕분에 이 타국 대비 전력 생산 비용이 경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은 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장기적인 전력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가 최근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국내에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국내 원전 산업은 계획된 기한 내에 고품질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이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얼마 동안 하느냐, 집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첫 조각과 맞물려서 에너지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건 확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원전의 이제 위험성을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시지만은 현실에 대한 이제 에너지 수급과 이제 탄소 중립의 목표를 위해서 원전의 이제 보완적 역할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추진을 하지만은 원전을 이제 필요시에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이제 에너지 정책의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네, 향후 정책에서는 무리한 탈원전보다는 합리적인 활용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출 기회 확대와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방향은 원전의 위험은 관리를 하되 경제성과 이제 전략적인 가치 측면에 그 활용을 열어두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현실적인 접근이고 투트랙으로 가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원전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김도연 자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SMR의 등장 아닙니까? 에너지 전환의 길목에서 SMR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궁금해요. 네. 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길목에서 이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원전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등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는 이 SMR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SMR이 글로벌 어느 곳에서도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SMR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이 안정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이 사회적인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SMR이 더 작아지면 정말 아이언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농담 한번 해봤고요.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11년 만에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이라고 하니까 다들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원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에 3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 그 중심에는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불가리아 이제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에 참여하면서 유럽 원전 시장의 공략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시공 주관사에 참여해서 약 26조 원 규모에서 거의 30%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원전 수주는 이제 양사의 이제 상반기 실적을 끌어올린 이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실적 반영과 함께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시장을 주목할 때 건설사도 함께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전이 일반적인 아파트나 건물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이 건축공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전통적인 건설사의 핵심 역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이 해외 건설 수주액 중에서 이 원전 프로젝트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요 건설사들은 이 원전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그리고 시공 그리고 시운전까지 이 전 과정, 즉 EPC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한국의 원전 건설은 이 짧은 공기와 가성비로 국제적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원전 시장의 확대는 이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전 안에 있는 그 핵심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가 건설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건설사와의 협력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 기업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은 이제 아랍의 이제 바라카와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에서 주계약자로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이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라카 원전에서 기자재를 공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루마니아,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제 SMR 기반 이제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가지고 이제 원전에 대한 전주기에 대한 밸류 체인의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대형 프로젝트의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네네. 된다라면은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전 수출하는 거를 보니까요. 팀 코리아 이것처럼 국내 기업들끼리 뭉치기도 하고 또 해외 기업과 협업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형태 자체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팀 코리아 같은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은 물론 해외 기업과도 다양한 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원전 건설은 전통적으로 이 한수원이 사업을 지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자재를 공급을 담당을 하고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게 되면 이 한전 KPS가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는 등 이 국내 원전 밸류 체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외 원전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잘 뭉쳐 있네요. 네. 예. 반면에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이러한 이 SMR을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이 원전을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원전을 설계만 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이 필수적인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이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 이 엑스에너지에도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이 웨스팅하우스와 유럽 시장을 함께 진출을 하는 등 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주요 원전 개발사들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입지를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SMR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 국내 기업이 원전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주목할 건 이제 원전의 이제 방식인데 네. 이 원전 수출은 대형에 대한 원전 수주, 그러니까 EPC 턴키 방식과 SMR 수출 이제 두 축으로 이제 나뉘게 될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SMR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그다음에 모듈형 설계로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해서 공사 기간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탄소 중립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산업 단지용 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활용차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급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이제 엑스에너지와 이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SMR 수출 전략 수립에 이제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원전 수출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 그리고 SMR은 북미, 동남아, 신흥국 중심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요처도 각각 좀 다르군요. 예. 한편 원전 사업은 몇 년 안에 끝나지 않는 초장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도 실제 매출이 집중되는 시점에 따라서 영향받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 해체까지 이 원전 사업은 수십 년이 소요가 되는 초장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역시 이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예상되는 이 매출의 집중 시점에 실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기대감이나 계약 체결 소식만으로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 체결을 통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성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실적이 기업에 반영되는 시점과 그리고 주가의 상승 정도는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원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이러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상했던 실적이 훼손이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게 장단점이 있네요. 그죠? 네. 짧게 끝나버리면 주가에 다 반영돼 버리고 위험 리스크가 없을 텐데 기니까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원전주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하반기에 이제 원전주의 주가는 이미 이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제 실제 수주와 실적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 확대와 이제 SMR 상업화 관련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실적적인 이제 모멘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수요 회복과 SMR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향적으로 이제 조정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주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의 일정 수준의 조정과 확인에 대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이 기대가 이제 검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 흐름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원전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종목이 궁금하시다고요? 김도현 자문역이 원전주와 관련한 금은동 엄선에서 들고 왔습니다. 자문역이 택한 원전주 금은동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현 자문역의 원전주 관련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동메달 종목은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네, 우진엔텍은 이 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진단이나 성능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정비와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우진엔텍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원전 해체 시장의 개화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약 26조 원 규모의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우진엔텍은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정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원전 해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 원자력 발전 설비의 확대와 그리고 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진엔텍의 주력 사업인 이 발전소 정비 수요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노후화된 원전은 해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우진엔텍이 동메달로 뽑혔습니다. 자, 원전주와 관련된 은메달 종목 공개합니다. 은메달 기업은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은 이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종합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SMR과 4세대 원자력 노형 개발, 그리고 핵융합 발전, 원전 해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원전 부분에서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은메달 기업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이 원전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한전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원전 종합 설계 기술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간 신한울 그리고 신고리 원전 이러한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까지 모두 한전기술이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원자력 발전소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건설에서 해체까지 이 전 주기에 걸쳐서 설계, 엔지니어링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도 이 팀 코리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인 원전 종합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한전 기술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금메달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예상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메달 기업의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네. 오늘 금메달 기업은 국내 1위 민간 원전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네. 금메달 기업의 최근 이 3년간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 3,150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평균 48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였는데 현재 시총은 3,300억 수준으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2% 성장을 하면서 실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재무는 튼튼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김도현 자문역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앞으로 이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탄소 중립의 달성까지 필요가 하기 때문에 이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원전 정비 사업과 신규 원전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정비 수요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금메달 기업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가지고 이 금메달 기업이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정비 사업까지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기존의 원전 사업을 캐시카우로 해서 이 매출 구조의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김도현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목숨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